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 또는 수소 비행기, 수소 드론, 수소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배도 그렇고요. 연료 양을 조절해서 움직인다 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분 KF21이나 혹시 KF50이나 연료 양을 노즐을 통해서 조절을 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하셨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드론이 됐든 아니면 수소 휘발유가 됐든 휘발유로 달리는 휘발유차나 또는 경유차나 또는 수소차나 이 방식이 왜 중요하냐? 변속기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기차, 자동차 경우에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시면은 수소 연료 탱크 자체에 저는 그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휘발유다, 수소다, 경유다 있잖아요. 그러면 연료를 덮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연료 탱크가 따로 연료를 덮여줘서 추력과 항속거리,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인데 이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도 없는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연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완전 연소에 가깝게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인위적으로 산소를 좀 섞어주면 차갑죠. 그래서 차갑게 액상화되게 그것도 약간 뜨겁게 데워서 같이 섞어주면서 그거를 각 연소실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휘발유, 경유, 수소, 산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군사적으로 할 때나 아니면 비행체에서 약간 우라늄 분말을 약간 섞어주는 경우가 있다. 수소, 산소를 태워서 고온으로 만들고 그 안에 우라늄 분말 좀 섞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날개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료양을 조절해서 움직이시는데 여기서 노즐을 틀리게 해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노즐은 가령 이렇게 선풍기 그러니까 대중소라고 합시다. 대중소하면 각각 연료양을 많이 넣으면 빨리 달리고 적게 넣으면 적게 달리죠. 펠럿 화목난로다 그러면 펠럿 연료를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아니면 어떻게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타죠. 이런 개념입니다. 되게 쉽죠. 되게 단순합니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수소 탱크다 그랬을 때 격벽 처리를 하고 수소 탱크를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가고 그중에서도 가스를 이제 중앙에서 충전할 때 하나의 공급 가스 분배기가 있는 거예요. 각 수소 탱크에 각자 이렇게 분배기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분배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장치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스 분배기가 또 하나 이렇게 연료를 이렇게 섞어주는 공간, 그러니까 그 수소를 데워주고 산소를 데울 때 그 섞어주는 공간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각 연소실에 연료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공간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비행체가 됐든 KF-21, KF-50 이게 됐든 아니면 그 기존의 K9, K9이나 K2 모든 형태의 그 군사 무기와 모든 형태의 상용차와 모든 형태의 기계 부분에 연료의 노즐을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한다면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 선풍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선풍기, 온풍기, 모든 가정용 소형 가전들 이런 것들 믹서기 냉장고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의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파워를 조절합니다. 로봇 팔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무게를 측정해 가지고 해당하는 전선을 쓰는 거죠. 로봇 팔. 그다음에 전원 공급기를 통해서 속도를 틀리게 다른 전선을 각각 공급을 해서 합니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다. 로봇 팔 공작 기계 이런 기술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전원 공급기 자체 안에서 교묘하게 전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 두텁게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전류를 조절해 갖고 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서 그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식은 전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보내는 게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법으로 쓸 때 꼭 그래서 좀 먼저 문제가 생기죠. 꼭. 네. 모든 비행체 부분에 수소도 하라든지 아니면 항공유로 움직이시든지 간에 온도를 덮여주는 공간이 있다. 그것을 각 연료 탱크를 그렇죠. 좀 더 소형으로 좀 쪼개라. 그다음 소형으로 쪼개서 하나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피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죠? 피격을 당했을 때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격벽 처리를 해서 피격을 대비를 하고 연료 탱크를 각각 분할하고 이렇게 연료 분배기를 충전할 때, 뭐 항공유로 하실 때 연료 분배기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조 연료 탱크를 양쪽에 윙에 달아놓을 수도 있는데 방금 좀 추운 관계로 난방을 안 하고 보조 연료 탱크를 달아놔서 양쪽에 달아서 그거를 불꽃 분사하는 방식을 만들어내시면 그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재래식 폭탄에다 키트 다는 식으로 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래식 키트에 프로펠러 재래식 폭탄에 그 KGB처럼 다는데 프로펠러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바람을 빨아들이고 앞에는 뒤에는 환풍기 방식으로 내뿜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재래식 폭탄에 다 쓸 수 있습니다. 키트로.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좌표 방식은 전 지구를 나누고 한반도를 나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수조분의 1로 수십조분의 1로 쪼개서 가로 세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좌표를 최대한 나눕니다. 이런 방식은 그래갖고 좌표를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미래 목표물을 가지고 미리 입력하는 방식이죠. 그 근처에서 렌즈 방식이나 아니면 저는 그 에이사 레이더나 스마트폰 휴대폰에서 앞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블랙박스나 자율주행차에 쓸 수 있는 전파를 싸가지고 영상 촬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재래식 키트 같은 거니까요. 재래식 폭탄을 단 키트니까 비싼 거 다뤄놓기 그렇죠. 무겁고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 이런 거나 좀 더 성능이 좋은 걸로 하셔도 돼요. 쌉니다. 가격도. 그래서 그거를 촬영을 주변에 해가지고 목표가 이동했을 때 탐지를 하고 그 근처까지 가가지고 이동을 했다. 이동하지 않는 표적도 되죠. 그런 방식 이동을 했다를 포착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사방 몇십 킬로 내에 있다. 고공에서 보면 이제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보여가지고 그게 맞는 영상을 찾아서 곧바로 탐지를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적외선 탐지 방식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형태의 GPS를 말고 이런 형태의 좌표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유성 같은 데서 또 다른 비행체에서 이런 똑같은 좌표 방식으로 좌표를 새로 찍어서 그것을 좋은 데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싼 거니까 재래식 폭탄을 키트에 달아놓은 싼 거니까 이런 거는 멀리서 그 부분을 보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좌표를 새로 찍어서 통신 구조로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통신 여러 개의 무선 전파의 결합으로 통신을 합니다. 이런 하나는 비밀번호겠죠. 하나는 비밀번호 인식 코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하나가 아니라 다수를 운영할 수 있겠죠. 다수를 갖다 뭐 10개든 20개든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못 찾으면 좀 유선 같은 데서 전파를 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수정해서 보내주면 이런 보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수십 개든 막 쏠 수 있다라는 거죠. 고공에서 이렇게 연료를 갖다가 아주 조금만 해가지고 재래식 키트에다 달아가지고 막판 스퍼트 낼 때 부스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스퍼트 낼 때 그때 분사 방식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솟구쳤다가 지금 KGB도 그렇게 하죠. 싼 버전으로 이렇게 연료를 조금 탑재해가지고 마지막에 스퍼트 내서 할 때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로 아주 가벼운 걸로 이렇게 마지막 스퍼트 분량만 조금 넣으면 그다지 뭐 무거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로펠러 부분에는 제가 이런 프로펠러에 모든 형태의 브레이크 약간 보존날개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두면 보존날개를 조금씩 두면 굉장히 강한 추력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환풍기 방식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걸 뒤로 내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그림으로 그리자면 그 프로펠러뿐만 아니라 키트에다가도 이렇게 보존알기를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 돼요. 키트에다가 보존알기 다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항공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존알기를 앞뒤로 이렇게 다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앞뒤로 달아갖고 비행체를 위로 띄어 올리는 양력과 뒤로 이렇게 공기를 흘려보내는 추력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방식을 얘기를 했었죠. 이 상태로 이렇게 비행체 옆에다 이런 구조를 놓으면 몇 개가 됐든 바람이 이렇게 쏘면서 여기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부딪히자마자 미끄러져 뒤로 나가야 됩니다. 동체 옆에 하든지 비행기 날개 이런 부분들에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쏘는 곧바로 들어와서 브레이크가 거는 게 아니라 뒤로 밀어주는 이런 구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놔주는 거죠. 키트에도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료 양을 통제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방식이 K2나 K9 또는 어떤 이렇게 뭐 배나 항공기나 뭐 이렇게 자동차나 열차나 모든 방식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기 방식은 전기선을 골기로 틀리게 해서 하는 거고, 전원 공급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놓을 수 있다 그랬죠. 전원 공급기를 미니 구조로 새끼 쳐가지고 수많은 일을 한꺼번에 전원 공급기 하나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전원 공급기 새끼 쳐가지고 여러 개로 막 가령 뭐 최종 사령부, 중간 사령부, 일선 부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일을 분담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미니 공급기를 많이 만들어서 중간에 전봇대처럼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 전원 공급기가 있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모든 쓰실 때 반드시 군사무기가 되었던 군사력이 국방기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상업적으로 무기를 생산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는 그 회사가 사적인 회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저에게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하시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브레이크 걸리게 되면 기술을 많이 갖다 쓰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기술 하나당 다 브레이크가 합니다. 기술 하나당 청구를 하게 돼 그때마다 판금을 판매 금지를 요청하거나 그랬을 때 납기도 못 맞추고 이렇게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회사가 한꺼번에 큰 손해배상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사용료를 내시고 정상적으로 권리를 획득하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허가 전 세계 공개가 되더라도 뭐 제약 같은 건 의약품 같은 경우에 복제를 할 수 있죠.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그러지만 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인 질서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미국도 영국도 정상적으로 권리를 획득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획득하시면 반드시 이게 전 세계에서 따르지 않는 법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 가든 편법으로 이렇게 해쳐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획득했다 그럼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상적으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획득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정상적인 권리를 누릴 수가 있고 질서 있게 전 세계가 무분별하게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질서 있게 독점 구조를 만들 수 있거나 과정 구조를 만들 수 있거나 질서 있게 딱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모든 제품이 난립하고 제약품을 특허를 냈는데 기술이 공개됐다 해서 복제품이 전 세계에 가득하면 그래서 어떻게 뭐하러 그 기술을 갖다 개발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똑같이 공개 기술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누구나 갖다 쓰시면 공급자가 세상 천지에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재정 적자가 해결되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미국이 만약에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기술을 아무나 전 세계에 갖다 쓰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죠.
무역 적자 엄청나게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결국에는 모종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상적으로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